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규에 녹음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일주일, 제가 그때 근데 열흘에 한 번은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15일을 넘어버렸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요. 반성의 시간도 좀 늦게 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느낌이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학기도 시작하고 네. 하니까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죠.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뭐 약간 라디오 하는 것도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공부이기도 해가지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라디오 할 거리도 은근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거리도 많아져. 은근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결국에 제 약간 미술 철학관이라는 그거 있죠. 미술 뭐라 그러죠? 미학관? 세계관? 아니 세계관이. 미학관 같은 게 약간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약간 이런 뭐라 그러죠? 미학관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얘기들에 빙빙 도는 것 같아요. 늘 그러니까 미술의 가치에 관한 거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그 개인의 생각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늘 끝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점점 뭐 약간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로 흘러가니까 뭐 결국에는 네 뭐 재미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그냥 라디오 하는 게 약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한국에서 추천사를 하나 쓰게 됐어요. 아, 그죠? 네. 아, 근데 얘기를 했었나? 한 기억이 있네요. 근데 한 기억이 있네요. 또 지금 얘기하는 거. 한국에서 녹음한 거 있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녹음했을 때가 아니었고 그때 거의 한국 막바지에서 한 거여가지고 아닌가 했었나? 했던 거. 아 그때 확정이 아니었었던 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했네. 저번에 얘기를 했네.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녹음을 했을 때 한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어쨌든 추천사를 하나 쓰게 됐었어요. 또 어쨌든 라디오를 통해서 블로그에 네, 책 추천사를 보시라고. 써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놨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하나씩 조금씩 나오니까 하면서 그러고 있고 아예 그냥 내년 7, 8, 9월 중에 개인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전을 한국에서 잠깐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게 들어가가지고 개인전을 치르고 올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지금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직 7월이라고만 생각해도 얼마나 남은 거죠? 11월, 12월 하고 한 8개월 가까이 남은 거니까 반년 가까이 넘게 남은 거니까 아직 좀 길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뭘 전시할지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냥 작품 걸어놓고 전시를 하는 거랑은 좀 맞지 않아서 어떻게 전시를 할까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시회라는 단어를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하지는 않고요. 쓸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다른 단어랑 약간 어느 정도 혼합이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약간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15회 뭐죠? 현대미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혼란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해요. 현대미술과 고전미술이라는 게 꽤나 차이가 크거든요. 어쩌면 그 정말 중간에 선이 하나 뚝 잘라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다 갔다 했어가지고 작품을 볼 때 고전미술의 작품을 보는 거랑 현대미술의 작품을 보는 거랑은 굉장히 보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맨날 현대미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그냥 정말 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네. 다솜양 현대미술보다 약간 고전미술 좋아하는 쪽이죠. 네. 이러니까 내가 분량이 없다 욕을 먹지. 물어본 거 아니 답한 건데요, 내가 너무 나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질문을 하나? 아니 좀 뭐 그래서 고전 미술은 어떤 미술가 좋아했죠? 모네, 마네 이런 사람 좋아했었나요? 약간 표현주의. 마네보단 모네 쪽. 그죠? 네. 이렇게 잔잔하고 색깔 예쁘고 이런 거. 색깔 예쁜 거 맞아 예쁜 거 좋아해요. 다솜양 되게 예쁜 거 좋아하고 선정적인 거 싫어하고요.
그죠? 네, 낯을 싫어해요. 야한 거 싫어하고 되게 예쁜 거. 그리고 막 핸드폰 막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막 강아지, 고양이. 생긴 거랑 다르게. 모든 새끼 동물들. 페이스북도 보면.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거 보면 맨날 동물들. 동물 동영상. 동물 사진, 새끼 동물 사진. 그리고 뭐 무슨 되게 예쁜 사진, 그리고 예쁜 여자 사진, 그리고 예쁜 모델 사진, 예쁜 옷 사진, 다 예쁜 거만. 자기에겐 하나도 안 써, 하나도. 보면 맨날 무슨 좋아요만 누르고 있어요, 좋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럼 뭔 얘기 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개인의 기호가 너무 갑작스럽게 맨날 넘어가나? 어쨌든 응? 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응이라 하고 뭐뭐 같아요 라는 말도 같이 해주면 제가 분량이 없다는 욕은 안 먹어요. 예 아니오만 하는 로봇도 아니고. 얼굴 빨개졌어. 왜 빨개져? 이상한 데서 터져. 힘들다. 힘들어요. 웃음 참느라 힘드네요. 막 빵빵 터트려야 돼요. 은근 잘 안 웃는 친구인데. 네, 뭐. 어쨌든. 뭐 얘기하고 있었어?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기호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네. 현대미술과 고전미술. 그래서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1800년대 정도부터 이제 뚝 잘라지면서 완전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일단 경계선에 있었던 게 이제 현대미술의 거장들이라 불리는 막 피카소, 뭐 앙리 마티스, 마르세 디시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변화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유명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피카소는 고전미술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고 고전미술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현대미술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변화를 굉장히 잘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약간 그 입체파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시각적인 그 강력함도 있고요. 그리고 그 피카소가 만들어낸 그 입체파라는 게 네. 굉장히 꽤나 오랫동안 이제 유명했던 화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대미술이라는 게 고전 미술이라는 거랑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 잡혀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어느 정도는 잡혀요. 저번에 한번 제가 완전 당황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우리끼리만 네,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다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미술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매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전 미술에서는 이제 주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나 정해진 형식으로 조각을 하는 게 정도가 예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대 미술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진기도 생기고 영화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해가지고 영상기기도 생기고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술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기서 이제 다솜양이 이런 말 했었죠. 그러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고전 미술 같은 그림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라는 말에서 제가 완전 당황했죠. 그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거요? 고전 미술이랑 현대 미술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지? 화풍이라면 입을 가리고 얘기하면 마이크가 화풍이라면 네. 화풍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화풍 안에 그렇게 들어있던 거였죠 그때는. 그죠. 근데 그때 그런 거였잖아요. 트렌드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돼. 네,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니까 지금 확실히 그림이 현대 미술의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그림만 그리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확실한 건 그림이 아직은 트렌드예요. 한국에서는 그림이 아직 굉장한 트렌드인 거는 확실한데, 근데 해외에서 이제 큰 현대 미술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미래에서 지금 현대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게 더 조명을 받을까라는 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과거를 볼 때 그 시절에 그런 그림들만 그려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분명 지금 우리가 보기에 못 보고 있는 뭔가 이제 묻히고 있는 그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봐도 전혀 흥미롭지가 않아서 그런 그림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주 그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보기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가 지금 미술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 미술 안에서. 근데 꼭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술을 한다고 해서 꼭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미래에서 봤을 때 트렌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미술 화풍으로서만 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 미술과 고전 미술의 차이가.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거겠죠. 약간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있느냐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고전 미술과 현대 미술은 크게 본다면 굉장히 큰 틀 안에서는 고전 미술에서는 이제 그림이 귀족층을 위해서 서민들이 그렸던 그림이고요. 지금은 그냥 모두가 대중이잖아요. 부자든 뭐건 뭐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거는 존재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저번 회였나요? 14회에서. 근데 사실 기억 안 나요. 그죠? 나는 기억나. 그래? 왜냐면 그때 통으로 날아가가지고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반성의 시간을 거치고 왔죠.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 또. 뭐 트렌드. 방금 뭐 얘기했죠? 아 트렌드. 그 트렌드가 뭐 얘기하고 있었죠? 까먹었네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낸 결론은 네. 뭐였지? 방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그 고전 미술이랑 현대 미술은 근데 미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쵸. 미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던 거였는데 그때는 미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어.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했을 때 둘이서 따로 요 현대 미술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트렌드 지금 그러니까 트렌드를 고전 미술 그 당시의 트렌드를 고전 미술이라 칭하고 요즘의 트렌드 그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팝아트라든지 이런 그죠. 거를 트렌드로 해서 그게 현대 미술이라고 칭하는 거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않았어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그 되게 작은 거 한 명 한 명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학문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배제를 하게 되잖아요. 크게 있는 것만. 이 10%를 위해서 90%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90%를 이제 먹고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얘기는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을 괜히 끌어내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아직 없는 거죠. 사실 그죠. 90%조차도 제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트렌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고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고전 미술을 볼 때 1800년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크게 일어난 일들만 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지금은 근데 우리 현대에 살고 있잖아요.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작게 이루어지는 일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미래에 가가지고 지금을 본다 그럴 때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보긴 힘들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정말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그 정보 저장량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만 봐도 이제 작게 이루어지고 있는 들 정보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뭐 블로그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있는 작가랑 아닌 작가랑 굉장히 힘들어요. 정리하기가.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인터뷰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 보면서 이 작가가 이런 작가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을 받고 얘기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가 많이 없으면은 그 정보에 한정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내 상상력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뭔가 좀 잘못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지워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고 싶은데 괜히 이제 내 상상이 들어가 버리면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제 상상이 이제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느 정도 정보량이 굉장히 많으면은 제 상상이 늘 요구가 되진 않거든요. 이 작가가 이런 작가구나라는 거를 느끼고서 이제 약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도 고전 미술과 같은 그림들은 그려지고 있지만 그거를 현대 미술이라고 칭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죠. 현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다 현대 미술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꼭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는 약간 어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건 개인의 또 가치에 대한 거 아닐까요? 그죠.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림이 지금 현대미술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가장 큰 과제예요, 그게. 지금 이 미술이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그 안에서 그림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게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과제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약간 그림만 그리는 이제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아요. 궁금하기는 한데 그림이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제 작품들에서 약간 그런 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거 자체, 그 미술이라는 그 주제가 제 작품을 위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지금 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들이. 근데 뭐 그래서 약간 저랑 되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저랑 적대감을 많이 가지세요. 저는 이제 그림이라는 거를 보면은 캔버스 위에 붓으로 아크릴이나 물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는 것만이 그림은 아니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일 최근 작품이 캔버스 위에다가 안경집을 막 붙여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는 안경집으로 그림을 그렸다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네.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이제 시리즈 작품으로 나온 게 영상 작품 위에다가 원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아, 봤어요? 그걸 몇 개, 네. 몇 개 원이 몇 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 글씨가 써져 있어요. This is my moving painting. I'm still painting on it인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움직이는 그림인데 난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이라는 게 지금 매체 현대미술에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내가 그림이라고 하면 이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이제 좀 난해한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이거 좀 미학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재밌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한데 약간 좀 네, 저희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네. 저희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치우라고 너 열심히 하라고 엄마는 뭐라 하지 않을게 그냥 열심히 해보렴 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뭐 그게 일단 한국에서의 어느 정도 그 반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튜터들은 굉장히 좋아요. 영국 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영상물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좋아서 지금 어느 사이트에 하나에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뭐 영국 사이트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반응은 보내봤는데 한번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되겠죠? 그래서 네, 어쩌면 진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아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트라는 단어가 현대 미술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아트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시작된 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예술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그 단어 자체가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정리가 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약간 갤러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전으로만 들어가 보자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갤러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아니고요. 갤러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각되었던 그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뭐 생각하는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로댕 건가였나 그게? 네. 그런 거는 전시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장식되기 위해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댕 거가 진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려졌던 작품들이나 이제 조각되었던 조각품들이 지금처럼 이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보다는 좀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귀족들한테 이제 약간 주문을 받았던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종교와 맞지 않는 그림조차도 그렸던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와 맞지 않는 종교를 그린다면 그 종교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비판을 하기 위한 느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문을 받은 거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내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이 뭐죠? 오늘 가스가 아니라 트림이 이렇게 많이 날까요? 그림을 그리는 이 뭐죠? 의식?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 내 의지가 아니라 약간 이 아이디어나 그려야 하는 이유나 모든 것들이 다 약간 그 주문자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사진기한테 부탁하는 느낌? 이랑 비슷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물론 그 실력이나 그 장인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해야 하는데 예술가라는 말보다는 장인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렸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 미술에서는 약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귀족의 아이디어를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렸던 느낌이었고요. 근데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나의 생각을 약간 표현하고 그러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한 명 한 명이 그때 귀족 계층 모든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귀족 한 계층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 명의 작가에 의해서 나타내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한 명 한 명이 그냥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 자체가 아예 표현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현대미술이라는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모든 게. 그 미술조차도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모든 게 이제 다양해진 거죠.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해진 거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또 다솜양은 할 말이 없어지죠. 또 나만 얘기하고 있죠.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요. 잉스턴트님 듣고 계신가요? 제가 절대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솜양은 마이크가 켜지기만 하면 예 아니고만 하고 웃음소리와 그게 참 신비주의가 돼가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다솜양을 다 기억을 하세요. 다솜양은 말 많이 안 하시나요? 하는 분들 은근히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러는 건 아닌데 그죠? 네. 뭘 애야? 정말 할 말 없어요? 네. 왜 방금 뭐가 있었어야 됐나? 그래도 그러니까 현대 미술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근데 그런 현대 미술 그래 아무 질문이나 해보자 좀. 그래 현대 미술에서 좋아하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 있어요? 되게 많은데 생각이 안 나요. 네, 확실히 현대 미술보다는 고전 미술을 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 미술 중에 팝아트 뭐 이런 건 안 좋아하고요. 아 진짜요? 네. 예쁘잖아요. 너무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작품들이 많아서 그래 딱 뭐 설명을 들으면 좋겠지만 딱 이렇게 딱 볼 때는 고전 미술 쪽이 더 맞아. 현대 미술 얼마 전에 사진? 네네. 사진 맞아. 사진 되게 좋아하죠. 사진도 좋아하죠. 포토그래피 같은 거 네. 약간 뭐죠? 포토그래피나 사진이나 그거 뭐지? 되게 색감 좋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영화. 맞아. 영화도 되게 좋아. 영화는 진짜 정말 센 것 같아요. 아니 뭐 몇 년 살았는데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20년대 거부터 쫙 봤잖아. 아니 무슨 되게 뭐죠? 저번에 몇 년대 거 봤죠? 1940 몇 년도 거? 무슨 블랑카? 카사블랑카를 찾겠다고 비디오를 막 돌아다니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하면서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맞아 그런 게 있어요. 현대미술을 볼 때 뭔가 그 배경 지식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거? 네,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고등학생분이 저 블로그로 그렇게 안부글을 통해서 그런 거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내가 작품을 볼 때 나의 생각을 가지고 싶대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싶은데 이 작품을 모르고 보면은 나만의 생각이 뭔가 그런 뭐라 그랬더라? 작품을 볼 때 무슨 그 설명을 보게 되면은 나의 생각을 그 설명에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술이라는 게 답이 없어요, 사실. 그죠. 뭔가 무슨 미술을 했을 때 작가가 그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특히나 고전 미술 같은 거 볼 때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작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다 미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고 그 시대에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제가 하는 말도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미학자들이 한 것보다 틀릴 확률이 훨씬 높죠.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하는 분들이고 나는 이제 그런 학문적이나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봤을 때 그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거에 동의하는 거지 그 설명이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설명이 꼭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설명